이제 저는 제가 어머니와의 여정을 이제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 할머니 우리가 이제 노년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노년을 보내는 것. 그렇죠. 노후보장부터 네네. 시작해서 그리 하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도 평생 그런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길 위에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저는 우리의 삶은 끝없이 어떤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전히 노인의 삶도 우리 한 인간으로서 끝없이 어떤 깨우침을 그런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안녕하세요. BTN 신의학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은유입니다.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요, 행복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행동이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먹고 수다 떨고 노는 행동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여행 얘기하니까요, 막 떠나고 싶은 거 있죠. 네, 떠나고 싶습니다. 네. 다람살라 가고 싶네요. 맞습니다. 예. 여행 말만 들어도 설레죠.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 심리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더 떠나고 싶은 거 있죠. 네. 또 스님, 이럴 때 위안되는 또 말이 있어요. 예.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 딱 맞는 말이에요. 네, 진짜 떠나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가장 행복하고 근사한 곳이라는 거래요. 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행복 칼로리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피는요, 저희를 대신해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신 분인데요. 팔순의 어머니와 무려 2만 킬로미터의 순례길을 다녀온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정형민 감독인데요. 영화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안 춥습니까? 안 춥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 같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다야. 와, 좋았어. 이 감격을 85의 생일날에 봅니다. 내 생일을 내 자신이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1분 30초 아주 짧은 영상인데 아주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팔순의 어머님을 모시고 카일라스로 가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정형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든 80 넘는 어머님 모시고 오지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멋진 어머니의 멋진 아드님이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죠, 스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근원을 따라가면 제가 2살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연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결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독신주의자로
국가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시고 30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37 되셨을 때 그 아버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빨리 커서 어머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살다 보니까 바빠서 그럼. 그렇게 못했는데 한 번씩 이제 기회가 오면 이제 어머니께 뭐 일본에 온천에라도 어머니 가시죠 이러면은 일본에는 왜 가느냐 그럼 뭐 동남아라도 가자고 하면 그렇게 돈을 왜 쓰느냐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어 버리셨고 예. 근데 이제 제가 히말라야를 좋아해 가지고 이제 히말라야를 갔다가 이제 불교 왕국 그 무스탕 왕국이 있는데 예. 그 시작하는 출발점이 히말라야의 까그베니 마을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갔다가 650년이 넘은 사찰을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사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평생 처음으로 그곳에는 가보고 싶구나. 아유, 역시 불자시니까. 그 요즘 부모님 모시고 고향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렇죠. 세대잖아요. 네. 바쁘고 힘들다. 예. 예, 그래서 뭐 함께 여행은 고사하고 고향 가는 것도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 감독님 대단하세요. 그렇죠? 어머니를 모시고 네. 그 오지에 오지 다녀오셨. 까일라스를 간다는 게. 예. 그런데 단 한 차례 여행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그 히말라야의 까그베니 마을에 있는 고찰로 떠나신 게 이제 2014년 어머니 81살이실 때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을에서 어머니께서 사찰에서 기도하시고 또 동네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러시다가 이제 돌아오실 때 어머니께서 아들아 내년에는 어디에 가니 그러시다가 그래서 이제 그 까그베니 마을에서 이제 티벳 사이에 예. 불교 왕국 무스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 불교 왕국 무스탕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그렇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을 때에도 늘 거기 칼리간다 기강이 이제 티벳에서 발원해서 인도까지 흘러가는 성스러운 강인데 예. 그 강을 보면서 어머니가 또 아침마다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그 강을 따라서 예, 불교 왕국 무스탕을 순례하고 야.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다 히말라야에서 어머니 고생을 시켜드려서 그래도 조금 편안한 그런 불교 성지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를 남에서 북까지 예, 그렇게 양곤에서 바간까지 또 순례를 하고 아유, 이제 그 다음에 84시 되셨을 때 이제 마지막 순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서 몽골을 지나서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그래서 티벳의 카일라스 산까지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스님 진짜 와. 복 받을 자손이네요. 그-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이제 불교 순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걸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카일라스를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허락이 돼야 되니까 예. 또 어떤 날은 국경이 또 막히기도 예. 하고 어떤 때는 그 기후 때문에 네. 그 거의 다 갔다가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자들 사이에는 말 그대로 부처님 선택한 분들만 카일라스를 보고 온다. 가서 선택. 이렇게 기도하고 순례하고 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우, 예. 이 팔순에 보통 젊은 분들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오지를 다니신 것 예, 같아요. 그죠, 스님. 불교 순례를 하셨고. 예. 팔순의 어머니와 떠난 오지 여행.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카일라스 가는 길. 지난 가을이었죠. 코로나 시국이 너무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너무 조용히 개봉을 해서 못 본 분들이 많아서 아주 아쉬웠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그 코로나 2차 위기가 찾아와서 급작스럽게 이제 또 이제
관객분들이 더욱더 이제 그렇죠. 극장을 찾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제 저희 독립 예술 영화들은 사실 코로나가 아닌 시기에도 10,000명을 넘으면은 흥행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지금 거의 9,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와. 오셨으니까 예. 대단한 그래서, 거 아니에요, 스님? 네. 그럼요. 네. 영화 내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좋은 장면 보면 기도하시고 아유. 또 호수 보고 기도하시고 너무 아주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저도 예.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봉화 산골에 머물 때도 있고 예. 또 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어머니와 그런 순례길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4년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순례를 갔지만 2017년 84시 되셨을 때의 순례길에서 처음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칼 호수에서 이제 숙소에서 자고 이제 나가는데 아직 이제 호수에까지 못 가는데 해가 뜰 것 같으니까 예. 어머니께서 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출이 해가 뜨기 전에 기도를 올리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우, 스님. 놀랍습니다. 보통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어머니 이춘숙 보살님은 대체 왜 아들에게 아주 기나긴 그 여행을 제안했던 것일까? 또 감독님 무슨 생각으로 그걸 다큐로 남기실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은 그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예. 그 어떻게 방금 선임께서 저한테 여쭈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뭐 아주 단순한 그런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제 81살에 그 히말라야의 고찰로 떠났던 여행. 그게 어머니에게는 평생 첫 해외 여행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고찰을 맞는 것도 좋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한국을 그렇죠. 떠나서. 예. 그런 오지의 사람들,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편에서는 어머니께는 궁극적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그런 여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할머니가 되어서 세상을 배우는 그런 여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순례를 떠나는 것을 기다리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제가 어머니와의 여정을 이제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 할머니 우리가 이제 노년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노년을 보내는 것. 그렇죠. 노후 보장부터 네네. 시작해서 그리 하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도 평생 그런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길 위에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저는 우리의 삶은 끝없이 어떤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전히 노인의 삶도 우리 한 인간으로서 끝없이 어떤 깨우침을 그런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한편에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들 맞아. 그러니까 70대, 80대, 90대 그 어르신들 그 평생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던 그런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 80이 돼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그럼요. 다른 네. 분들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게 난 그게 용기가 같고 또 다른 어머님들도 80 돼서도 나를 용기를
푹 떠다주니까 네. 나도 할 수 있다. 아,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조차도 그죠? 네. 근데 또 어머님이 사실은 멀미를 이렇게 버스 멀미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모한 도전을 한다 하셨을 때 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무슨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그러니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북 봉화산골로 귀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덩달아서 이제 제가 봉화로 내려가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함께 이제 봉화산골로 가셨고. 본래 봉화에 계속 사신 게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번역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냥 도시가 싫어서 이제 봉화산골로 너무 내려갔고 좋죠. 어머니는 사실은 처음에 갈 때 예. 이제 아들아 네가 벌어놓은 돈이 있느냐 뭐 좀 더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산골에서 조용히 땅을 일구고 책 읽고 책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마흔이 안 될 때 제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어머니가 밭을 가꾸시고 예. 산에 가서 나무를 하시고 저는 히말라야를 떠돌고 예. 그랬는데 한 번씩 이제 어머니를 뵈면 혼자서 이제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평생 한 일이 없어서 부처님 전에 가면 죄송해서 어떡하노. 그게 그런 넋두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37에 혼자 되셔서 누나와 나를 그래도 대학을 보내고 네. 저를 유학까지 보내셨는데 그 삶을 아무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서 히말라야 까그베니 마을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거기 사찰에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실제로는 주변에서 다 만류하셨죠. 81살이시니까.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후회하시고 그러시면서 사느니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혹여 어머니께서 길 위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어머니 손잡고 그렇게 길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힘들어하시면 돌아오면 되지. 예,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생각. 그리고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버스는 아예 못 타시고요. 60이 넘으시고는 제 차만 타셨거든요. 네. 택시도 못 타세요. 아. 제 차도 예를 들어서 봉화에서 안동이 바로 옆인데 예. 예. 안동까지만 1시간 정도 나가면 멀미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까그베니 마을을 가려면 이제 우리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를 가서 예. 포카라까지 20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또 1시간 가까이 가서 거기서 또 좀솜이라는 오지 도시까지 1시간을 또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2시간을 집차, 아우. 15인승 집차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15인승 이랬는데 20명이 탑니다. 네. 그래서 그 집차를 타고 까그베니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집차 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물미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마. 그리고 그 이후로 물미를 안 하세요. 예. 이게 신기하네요. 부처님 가피예요. 그죠, 스님? 어머니가 일찍부터 게임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삶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 지금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예. 다닐 때 어머니는 분식집을 하시고 하숙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고등학교 형아들, 예. 누나들한테 라면 팔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사실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끔 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도 저희 어머님 보고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았으니까 예.
교감 선생님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신 거예요. 음. 그 이제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이제 진주여고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산 거죠. 두 해 선배니까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그렇죠. 모시더라고요. 그 연배.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실제로는 이제 진주여고를 나오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아우. 그래서 이제 이승만 이제 정부 시절에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예, 그 예. 전신이 이제 농촌지도소고 예, 맞습니다. 그 전신이 그 당시에는 농사교도소라고 왜냐하면 교도 사업을 한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최초로 이제 농사교도소 1기 초대 공무원 여성 공무원이셨고 그때 어머니의 기억으로는 그 경남 지역에서 그때 1기 초대 여성 공무원들 농촌지도소 여성 공무원들이 10분 좀 넘는 숫자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머니께서 그 농촌 계몽 운동을 하셨던 진주의 진양군 거기가 가장 전국에서 그 농촌 계몽 활동을 가장 잘 했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농부를 돕는 사람이라는 정부의 홍보 다큐멘터리도 아유, 세상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 딸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 학교 공부 이런 것도 다 마다하시고 정말 일하는 그 전선에 나가셔서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밑바탕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 자식 키우는 데는 뭔 짓을 못하랴. 네. 이런 그 강인함이 엄마한테 내면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네. 감독님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가르침은 정말 큰 영향을 주셨다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러니까 어령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어머니께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한 5년 정도 하셨거든요. 저를 서울에 외할머니께 맡겨 놓으시고 예.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한 5살쯤 되고 하니까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출근하시면 이제 가랭이를 잡고 이제 어머니 바지 가랭이를 잡고 우는 거죠. 그렇죠. 엄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바로 다음 날 사표를 던지시고 이제 그냥 분식집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 하셨거든요. 있어요. 용기가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되면 어머니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들 동네마다 고아원들이 보통 있었거든요. 보육원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학교에도 보육원 친구들이 보통 한 반에 한두 명은 있었는데 그럼 늘 보육원에 가세요. 선물을 사들고 그렇지.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어머니께서 양말이라도 사서 포장을 해서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청소 미화원 분들이 예. 이렇게 동네에 지나가시고 하면 또 우체부 아저씨들이 지나가시면 그걸 이제 선물을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늘 보면서 그렇죠. 이제 자랐죠. 네, 늘 보시하는 마음이 그냥 내면에 다 깔려 있으시네요. 오늘 그 자비심이 아주 가득하셨네요. 네, 그죠, 스님. 그리고 농촌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불심. 이제 그 영화 내용 그 내내 기도를 하시던데 아주 지극한 물심이세요. 네, 보면. 진짜. 아주 감동이었는데 감독님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또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벌써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예. 이제 생애 마지막까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그렇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랑 하루 동안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시도 쉬지를 않으시니까 하루 일과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루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예. 108배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일을 하시고 또 하루 종일 또 책을 보시거든요. 그다음에 일기를 쓰시고 네.
그다음에 TV는 거의 뉴스를 보면서 나라 걱정하시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곁에 있으면 늘 제가 너무 나태하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보면 아,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아니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왜 저렇게 생애 마지막까지도 한시도 그렇게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시고 저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것일까. 하여튼 뭐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늘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스님이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스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는 배운다고 정신없이 보내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돼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사회 삶을.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 보냅니다. 스스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노년이 되면 가능한데, 돌아보면서 참으로 내가 이 삶을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즉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오히려 노년이다. 그 노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이 없다면 너무도 불행한 삶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일주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기 전. 그 전에는 그 일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고요.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 잘 검토하고 하느냐가 시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한 10년 정도가 그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어머니는 그걸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또 말씀도 내가 부처님 만났을 때 나는 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걸 이미 돌아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네.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네. 그 카일라스 가는 길을 보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아요. 네. 영화에는 어머님이 쓰신 일기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제 변화될 때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제 어머님 일기가 나오는데,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도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여인의 마음이 아주 아프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마음. 맞아. 네. 어머니 일기를 처음 읽었을 때 감정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떨리죠, 일단은.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머니의 일기를 읽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제가 어머니 일기를 본 것은 다 순례길에서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동받은 이야기들만 이제 있기는 하고,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전쯤에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어머니께 연애하실 때 선물한 일기, 그래서 신혼 때까지 쓰신 일기장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962년 12월 25일 그랬구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주신 일기장인데, 그래서 63년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네. 1월 1일부터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어머니의 가장 그래도 찬란했던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이라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사실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이제 남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깡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시골 어촌 마을에 네. 이제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진주의 유복한 그런 집안의 그런 딸이셨는데,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애도 행복하게 못 하셨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예, 들었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일기를 쓰셨는데 지금 뭐 출판사에서 사실은 어머니의 일기들을 예. 세상에 좀 공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영화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순례의 여정들을 사진들과 어머니의 그런 일기들로 아마 세상에 이제 내년쯤이면 공개할 그런 준비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 네, 기대가 지금. 됩니다. 아주 네. 그 처음에는 저는 이제 영화를 딱 시작하면서 볼 때 일기가 나와서 아, 하시는 모습은 촌에 계시는 분인데 저 연배에 그 연배 되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촌에는요. 그런데 일기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일기의 그 문구라든지 내용이 그래서 전에 이제 작가를 좀 하셨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중에 이제 쭉 보고 보니까 아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시구나 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대단하신 것 내용이 같아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내면 많이 있으세요. 그래 맞아요. 그 세상은 그렇게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난 너무너무 훌륭한 어머님을 이렇게 옆에 두셨다는 게 적어도 큰 복 아니에요. 아, 그럼요. 굉장한 복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 2만 킬로지. 사실은 건장한 남자들도 가기 힘든 순례 여정이잖아요. 또 험난한 코스가 중간중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도리 아드님이 어머니 임마 곧만 돌아가 있어.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힘들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순례라는 게 영화 속에서는 되게 뭐 저의 영화 속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렇죠. 펼쳐지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저기서 가볼 만한 곳은 바이칼 호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정말 험하고 황량하고 황무지고요. 거칠고 네. 이렇기 때문에 막상 제 영화를 보시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정말 저를 원망하실까 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울란바토르에서 시작을 해서 남하를 해서 고비 사막에서 서쪽으로 알타이 산맥까지 가서 네. 알타이 산맥에 도착했을 때가 한 9월 20일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그 타왕복도 국립공원 베이스 캠프에서 다음날 폭설을 만나서 예. 이제 탈출을 하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낙타를 타시고 7시간을 어제 눈보라를 헤치고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와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돌아가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저렇게 힘든 걸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가자 그러는데 어머니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노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어머니시거든요. 내가 이걸 마다해? 난 끝까지 갈 거야. 이랬을 것 그럼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어머니께서 힘드실까 봐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힘들어서 가자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말은 예.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감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가자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제가 일종의 저를 보조해 줄 그런 소위 말하면 조수이자 조감독으로 제 대학 후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잘 아는 네. 순례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동욱이라는 우리 후배를 데리고 갔는데 동욱이가 외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오지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욱이 걱정해. 예. 후배 동욱이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일단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동안 왔던 그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냥 돌아 누우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은 그 뒤로도 2개월이 넘는 여정이 네. 훨씬 더 길게 남아 있었지만
그냥 사실 어머니를 따라가기만 이제는. 했습니다. 이제는. 예. 아, 의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의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 아들 딸을 혼자서 키우셨죠. 대단히 강한 어머님이세요. 불자님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아들 정영민 감독님의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 영화 감독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어렵다는 오지 전문 감독. 아유.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아와서 어디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 박사과정을 수료만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그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예, 일어났어요. 예. 무역센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CNN 뉴스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아프간의 주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고 제가 학문을 해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공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번역 작가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냥 산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무의자연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밭을 갖고 농사를 지으시고 저는 히말라야를 떠돌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사찰 가그베니 마을의 사찰 그걸 제가 그냥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게 이제 그 영화제 국제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예. 제가 이제 공부한 게 문화인류학이다 보니까 이제 오지를 떠돌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은 여름에도 알래스카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알래스카의 원주민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알래스카를 사실 횡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긴 한데 가능만 하다면 이제 계획은 알래스카를 횡단해서 이제 북극해 베링해까지 가서 네. 이제 다시 시베리아로 건너가서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을 카메라에 담는 그런 작업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그 얼마 전에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영화 부문 심사위원 선정 네. 특별 예술가상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이야. 아유. 어머니와의 작품 계획은 이제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사실 여정은 저의 마음은 어머니께서 순례를 통해서 어머니 가슴 깊이 그 남아있는 그 슬픔들을 이제 지우는 여정이었다면 예. 사실 어머니께서 그런 슬픔들을 다 지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지금 마지막 이제 소원이 북인도의 부다가야에 가서 예. 거기에 빈민들에게 쌀과 담요를 사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그 순례길 4년 동안 노령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그냥 통장에 모으고 계시거든요. 아우,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제 그래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번에 집에 가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아 이제는 내가 북인도 보드가야까지는 못 가겠구나. 그냥 나는 아마도 그냥 이제 부처님 앞에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떠나더라도 네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꼭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쨌든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머니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셔서 네. 제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어머니가 제 밥상을 지금도 차려주시는데 그 차려주시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시고 아, 이제 지금 예. 대차려 드려요. 어머니한테 가서. 그죠, 그렇습니다. 스님?
이제는 이제 어머니가 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 밥상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죠. 뭐 정말. 빨리 장가 들어서 네네 맞아요. 손주를 안겨드려야지. 네네 정말 그것도 우선이고 아 네. 정말 훌륭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스님 오늘 정영민 감독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네.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동의 만남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의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에 따라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 모두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삶의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중에 근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네. 이 삶을 온전히 내 주위의 생명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그 어머님의 모습, 그 모습은 이 삶을 자비심의 실천의 장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어머니와 정민 감독님, 이 두 분은 이 시대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관세음보살이요 네. 지장보살의 모습입니다. 이 인연으로 어머님과 정영민 감독님 더욱 건강하시고 또 어머님의 마지막 꿈이 북인도 붓다가야 순례의 꿈이라 하시는데 네.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네. 스님. 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순례길인 카일라스 가는 길. 영화를 통해 가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감독님 쑥스럽겠지만은 어머님께 한 말씀 전해주세요. 그동안 표현 못했던 거. 어머니께요. 네, 한 분. 어머니 참 사랑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나태하고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 그런 길들을 하여튼 가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은 많이 하겠고 어쨌든 건강하셔서 그리고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어서 손잡고 이렇게 부더가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곧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네. 그렇죠. 부모님은요, 뭐니 해도 결혼해서 손자, 손녀 안겨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감독 아니라 뭐 해도 부모님 마음은 크게 내가 살아생전 내가 손자, 손녀를 좀 안아봤으면 하는 꿈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정말 가슴 깊이 느끼는데요. 정민 감독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BTN 붓다위에 새로운 가족이 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동건님, 김철수님, 박미선님, 서진성님, 양정욱님, 임수연님 가족, 아주 특별한 연말연시 방송 포교 후원으로 보시공덕을 쌓은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연말연시 풍경이 달라졌다고 하죠. 송년회 시무식 대신에 소고기, 와인 살 돈을 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하고요. 해맞이 여행 비용을 선뜻 보시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바꿔놓은 게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아직 붓다위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있다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만하니 다행이다. 마음속으로 긍정 에너지가 샘솟는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응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게 좋더라고 나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